네, 안녕하십니까. 땅짓고의 유일한 B급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. 네,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집설도 또 하나의 또 고정 코너로서 이렇게 자리 잡은 거 아닌가 싶은 한 해였습니다. 새해 소망이 뭐죠? 새해 소망은 이제 조회수가 좀 더 늘어나서 이제 저도 베네핏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큰 저의 우선 목표니까. 말이 안 나오는데. 네, 지난해 부동산 참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죠. 서울 집값이야 사실 좀 두말할 것도 없는 거고, 정말 전국적으로 역대급이란 말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역대급 상승장이었는데, 약간 수도권 외곽까지도 집값이 정말 여기가 그 정도로 한단 말이야?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. 특히 뭐 1호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경기 동북부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, 또 4호선 라인에 있는 뭐 안양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, 뭐 과천 말할 것도 없죠. 강남이랑 붙어 있는 곳이니까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지금 1호선 라인에 있는 지금 의정부나 양주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은 호재이기도 하죠. GTX-C 노선이 이제 들어오기로 하면서 이 수혜 지역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상당히 집값을 많이 올렸습니다. 경기도 집값 상승률 어디가 선도할 거냐 했을 때 약간 주춤하고 있는 지역들과 별개로 이 GTX-C 지역, 제가 GTX-C 예전에 영상 찍을 때 GTX-C 주면 샀냐 뭐 이런 말들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, 투기 의혹이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,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을 이룰 때까지 땅을 사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일단 그래서 이 경기 동북부가 탈서울러들, 그러니까 1호선 라인을 타고 시청, 광화문 일대, 종로 일대, 종각 일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. 저도 뭐 주변에 뭐 만나 뵙는 분들 보면은 의정부나 양주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뭐 내 집 마련을 안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, 이대로 가다가는 좀 위험할 것 같다. 물론 지금 조정장이 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 북부 이쪽이 아무래도 서울이나 그다음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뭐 과천, 안양 일대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? 네, 많이 올랐죠. 양주. 뭐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 정도 가격이 양주에 있단 말이야, 의정부에 있단 말이야, 이런 정도의 말들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또 관심을 많이 받았죠. 이제 의정부는 사실 여러분들 가까우니까 또 많이 임장도 많이 가본 분들이 많고 한데, 양주까지는 또 잘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양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일단 부동산 124 자료를 한번 볼게요. 지난해 1년간 2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평균 한 13.85%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. 그 중에서 양주 신도시가 34.43% 상승률, 가장 높았습니다. 13%도 엄청 높은 건데. 13%는 말이 안 되는 가격, 사실 말이 안 되는 상승률이죠. 근데 양주 신도시 상승률은 더 말이 안 됩니다. 근데 이건 이제 워낙 값이 쌌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동탄 신도시 정말 비싸졌죠. 근데 거기도 보니까 한 20% 가까이 19.59%. 그리고 김포 신도시, 김포 골드라인 주민분들 상당히 고통 많이 받아서 저도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, 김포 신도시도 12.32% 상당히 많이 올랐죠. 그리고 양주에서 일단 이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한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낮았던 것이 있었고, 거래 건수가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서울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 안 하면 큰일 나겠다. 그러면 출퇴근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해서 GTX-C는 조금 이제 뒷일이고, 1호선 일단 뚫려 있으니까 1호선 라인들로 찾다가 이제 뭐 도봉, 거 넘어서 의정부, 그거 넘어서 이제 양주까지 가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.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작년 한 해 양주시 주택 매매 거래가 6,098건이에요. 엄청 많죠. 이 2020년 한 해 거래량이 3,513건이었던 거를 뭐 비교하신다면은
거의 2배 가까이,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72.58% 늘어났습니다. 전국 평균 상승률이 한 58.87%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거죠. 양주 집값이 그야말로 정말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작년에 양주가 핫해진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GTX C 노선 신설역이 생긴다는 그 호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의정부 금정까지 연결 예정이었던 GTX-C가 양주 덕정 까지 연결되기로 했고, 그게 또 밑으로는 이제 수원역까지 연장되기로 하면서 양주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. 이거 삼성역까지도 가잖아요, C 노선은. 그렇죠. 삼성역까지 가니까 사실 뭐 강남까지 출근을 하기에는 사실 1호선 타고 또 뭐 저기서 또 뭐 어디 3호선 가라 타고 솔직히 답이 안 나오는데 GTX-C 타고 불가능하죠, 사실. 환승 안 하고, 그렇죠, 불가능한데 환승 안 하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안정적인 내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GTX-C 노선을 타면은 삼성역까지, 기존에는 제가 한번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려요. 제가 도저히 탈 엄두는 안 나가지고 네이버로 검색해 봤는데, 뭐 환승하고 걸어가고 하는 시간 따지면은 더 걸릴 것도 같고, 근데 GTX-C가 2027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은 요 시간대가 20분대로 단축이 된다는 거죠. 양주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간다,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양주에서 그 신변교육대를 나왔으니까 단결. 또 그리고 양주 하면은 이제 7호선 호재도 있잖아요. 이제 도봉산역까지 있었던 이제 7호선이 옥정을 지나서 포천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데, 이 노선이 개통되고 나면은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한 50분대. 그러니까 뭐 나는 좀 급하다 하면은 이제 5,000원 정도 내고 GTX 타면 되는 거고, 좀 여유롭게 갈 수 있겠다 하면은 7호선 타고 한 방에, 그러니까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이 메리트거든요. 옥정역이 이제 고급 교차로 인근에 생길 예정인데 한 2028년 개통이니까 뭐 2027년 GTX, 2028년 7호선 상당히 그때가 되면은 교통이 지금보다 확 개선될 것 같습니다. 집값을 또 한번 살펴봐야죠. 우리가 GTX-C 노선 시작점인 이 덕정역 인근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양주 서이스타 힐즈 2단지, 여기 보면은 작년 11월에 전용 84가 6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. 한 1년 전인 2020년 10월 가격을 보면은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같은 타입이 같은 평수인데도 그로 더블로 올라온 거고, 그리고 양주 신도시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옥정 더 퍼스트, 여기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,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, 5억 6,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이것도 한 1년 전 비교해보면 11월 달, 2020년 11월입니다. 실거래가가 3억 8천만 원. 벌써 한 2억 원 정도 오른 거예요, 1년 만에.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 처음 양주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양주에 5억을 태워? 약간 타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대사가 나올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. 이 공원 녹지 환경이 얼마나 있냐. 제가 또 자연을 좋아하는 산사나이로서 네, 이 양주 덕정역 주변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, 일단 여기 인근에 이미 공원이 되게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. 덕정이 그 GTX-C 들어오는. 그렇죠. GTX-C가 들어오는 덕정역이죠. 지금 1호선이 있는 거기입니다. 옥정 생태숲공원, 생태 좋습니다. 일단 독바이 공원, 그리고 옥정 체육공원, 그리고 선돌 근린공원까지 4곳이나 있더라고요. 그리고 덕정역에서 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이 공원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실 너무 답답하고 또 도심지는 또 위험할 것 같고 공원들을 많이 찾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양주 신도시 자체가 워낙 신축이 또 귀하고 집값 미동이 이때까지 없었던 지역이라 가지고 좀 약간 푸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양주 집값이 오르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, 양주가.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좀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또 되고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 수요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 뭐 대표적인 게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상품들인데, 일단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달도 발생합니다. 이게 인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뭐 좀 대출 규제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난해 1월 달에 분양한 양주 옥정 도원 파크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4가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미달이 발생했는데, 반면에 이제 지난해 7월에 분양한 월드 메리디안 양주 옥정 라피네트 더 테라스 이제 특화를 한 거죠. 그거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에서 최고 25.08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모든 평형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그
후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제약이 없고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좀 아무나 청약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평가가 됩니다. 요즘에 그런 교외 지역들 막 타운하우스 많이 짓잖아요. 그렇죠, 교외 그렇죠. 지역. 타운하우스가 상당히 괜찮은, 그러니까 좀 주변에 이제 같은 입주민이라는 공동체도 형성을 할 수 있으면서 아파트와 다르게 좀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타운하우스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뭐 양평이나 이런 쪽들 가보면 타운하우스 상당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죠. 양주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살펴볼 단지가 이제 뒤늦게 나오는데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 옥정 이라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. 이제 분양을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3개 단지에 34개 동 그리고 456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뭔가 조금 아늑하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는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? 그럼 보면은 라피아노라는 게 이제 분양하고 있는 타운하우스 브랜드예요. 이전에 이제 김포나 파주 이런 데서 이미 입주가 완료됐고요. 그다음에 뭐 천안, 청라, 고양 삼송 이런 데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. 타운하우스가 조금 브랜드화가 된다는 게 아직까지 생소한데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단지 관리라든지 이런 CS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곽 쪽에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. 아파트가 역세권에 뭐 좀 가까운 데도 있고 타운하우스는 좀 들어가야 되다. 그렇죠. 조금 들어가서 또 자연 쪽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 옥정 같은 경우에는 고즈넉하면서도 도심과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. 일단 덕정역이랑 덕계역을 보면은 한 차로 7분 정도 거리거든요. 실제로 그 단지 앞에 이제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덕정역까지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또 그 주변이 또 덕정역 주변이 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지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 도심이 좀 형성이 돼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지금 단지에서 한 차로 5분 거리에 이제 옥정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옥정 지구에 또 옥정 6초등학교가 이제 이건 가칭인데 2023년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덕계역 주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해천 신도시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랑 신혼희망타운이 지어질 예정이니까 거기도 조금 인프라가 좀 형성이 되겠죠.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타운하우스 요즘 비싸지 않아요? 가격이. 그래서 한 분야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. 저희가 또 여기가 이제 모든 세대가 이제 전용 84인데 방구조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. 16개 타입으로 준비가 됐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조금 이제 폭이 넓은데 제일 싼 거는 7억 초반대고 그리고 좀 비싼 거는 9억 중후반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복층 구조도 있다고 하니까 그 복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복층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아파트랑 다르게 이게 관리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. 네, 그 중요한 좀 부분이죠. 왜냐면은 또 뭐 사실 이게 타운하우스라고 해놓고 약간 별개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니까. 그렇죠. 별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니까 특히 쓰레기 문제가 좀 크잖아요. 그런 것들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타운하우스 전용 이제 CS 팀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이걸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좀 많이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. 네. 약간 아파트 층간 소음 팀 있는 것 같은 그렇죠. 그런 거네요. 층간 소음은 확실하게 없습니다. 이거 확실하게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1, 2인 가구 내지는 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구들 있잖아요. 애들 좀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아파트는 보면은 조용히 조용히 밑에 저 아저씨 올라온다. 저도 어릴 때 그 너무 강박으로 다가오더라고요. 근데 여기 타운하우스는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주택가 살 때 그 추억처럼 이제 골목가를 좀 누비면서 골목대장 놀이도 좀 하고 이순신 장군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규제가 덜하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죠. 청약 가점이 아무래도 좀 이제 낮고 실투자금이 좀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투자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단지입니다. 오늘 집설은 이제 또 경기 양주 신도시 위주로 한번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. 다음에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또 다룰 만한 지역이나 단지가 있으면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